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약선 요리를 담당하실 백금희 강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잠시만요. 시청하시면서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질문이나 응원 메시지를 남기시면 좋은 컨텐츠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예고했듯이 오늘은 신장병에 좋은 약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은 소변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신체 내의 수분을 걸러 노폐물을 배출하는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따라서 신장에 고장이 생기면 노폐물을 거르는 기능이 원활하지 못해 몸 전체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얼굴, 손발이 붓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며 소변의 색이 진해지면 신장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몸이 피로하고 전신 건태감이 있으며 미열이나 두통 등의 증세가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장병이 있을 때는 나트륨과 칼륨을 제한하는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식을 하고 가욕을 부리지 않는 것도 신장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신장병에 좋은 약선으로 팥입니다. 팥은 이뇨작용이 붓기에 효과를 냅니다. 신장병, 심장병, 각기병 등이 있으면 몸이 붓는데 팥에는 강력한 이뇨작용이 있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되는 부기에 높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팥을 약으로 먹을 때는 간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생팥을 삶아서 즙을 내거나 죽을 쏘아 먹거나 밥 대신 주식으로 먹으면 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하므로 적당량 먹도록 합니다. 팥죽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팥과 쌀을 깨끗이 씻고, 두 번째, 팥을 냄비에 담고 물을 부어 삶아내면 됩니다. 세 번째, 씻어놓은 쌀을 냄비에 앉히고 삶은 팥과 팥물을 부어 죽을 씁니다. 팥의 성질은 평합니다. 사상 체질로 비추어 볼 때 오장육부가 따뜻한 체질에서 맞는 약선입니다. 반면에 오장육부가 찬 사람에게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신장병에 좋은 약선은 대추차입니다. 대추차는 이뇨 효과가 좋습니다. 대추는 이뇨작용이 있어 소변을 원활하게 보게 하고 몸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시켜 주므로 자주 붓는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좋습니다. 깨끗이 씻은 대추를 찜통에 찐 후 서늘한 곳에서 바짝 말립니다. 말린 대추와 물을 1대3의 비율로 넣고 대추가 충분히 익을 때까지 달여 아침, 저녁으로 식후에 한 잔씩 마시면 신장병에 좋습니다. 대추의 성질은 따뜻하며 사상 체질로 비추어 볼 때 소음인 체질에 가장 잘 맞는 약선이며 그 외의 체질은 권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신장병에 좋은 약선으로 달팽이를 소개합니다. 달팽이는 신장을 강화시켜 줍니다. 신장이 손상된 사람은 달팽이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팽이 요리는 밤의 요리라 하여 강정작용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외에 신장을 강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달팽이가 이뇨작용이 대단히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장이 약할 때 달팽이도 좋은 방법입니다. 달팽이의 성질은 차갑습니다. 사상 체질로 비추어 볼 때 오장육부가 따뜻한, 즉 소양인, 태양인에게 가장 잘 맞는 약선이나 반면에 찬 체질에게는 절대로 권하지 않는 약선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신장병에 좋은 약선은 가오리입니다. 가오리는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의보감에는 가오리를 이긴이라고 해서 사람에게 이롭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약효가 좋다는 것인데 그중 소변을 맑게 해 신장병에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소변색이 노랗거나 양이 적거나 약간 냄새가 있다거나 또는 쌀뜨물처럼 소변이 아주 뿌옇거나 소변에 기름이 떠 있는 것처럼 뭔가 떠 있거나 소변 볼 때 통증이 있는 사람,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소변의 힘도 적고 2갈래나 3갈래로 갈라지는 사람, 다시 말해 소변이 탁하고 양이 적고 시원치 못할 때 가오리를 고아 먹으면 소변이 맑아지고 희어지고 양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가오리의 성질은 차갑습니다. 사상 체질로 비추어 볼 때 소우민을 제외하고 모든 체질에 효능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신장병에 좋은 약선은 다시마입니다. 다시마는 12가지 붓는 증세를 다스립니다. 다시마에는 12가지 수종에 좋습니다. 12가지 수종이란 붓는데 12가지 원인이 생기는 증세인데 여러 가지의 붓기를 다 내려줄 수 있습니다. 다시마의 주요 양리작용은 그 안에 들어있는 요오드에 의한 것인데 이 요오드가 조직과 혈중에 흡수되면 일반 전해질의 삼투압 작용을 나타내는 것 외에 병적 산물과 염증성 삼출물의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병적 변화를 일으킨 조직의 붕괴와 용해를 나타내게 됩니다. 다시마를 깨끗한 젖은 행주로 닦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 하루 6에서 12g씩 끓여 먹거나 아니면 말려서 가루 내어 하루 2번, 한 번에 3, 4g씩 온수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마의 성질은 차갑습니다. 사상 체질로 비추어 볼 때 성질이 차가움에도 불구하고 소양인을 제외하고 모든 체질에 맞는 약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신장병에 좋은 약선은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은 신장의 기운을 높여줍니다. 신장이 약하면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아 몸속에 수분이 많아지면서 몸이 붓거나 피로해지기 쉽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잘 때 식은땀을 흘리는 경우는 신장 기능이 저하돼 체내 수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장의 기운이 악할 때 검은 콩을 먹으면 좋습니다. 검은 콩을 그냥 달여서 마셔도 되고 식초에 절여 10에서 20알씩 먹어도 심장병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검은 콩의 성질은 차갑습니다. 사상 체질로 비추어 볼 때 오장육부가 따뜻한 체질, 즉 소양인, 태양인에게 가장 적합한 약선이며 반면에 차가운 체질, 즉 소음인, 태음인에게 권하지 않는 약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시간에는 담석증에 좋은 약선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댓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